자, 첫 번째 경기 조지아 대 불가리아. 자,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, 그리고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이 결장 중입니다. 그래서 지금 공격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현재 좀 불가리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조지아와 불가리아 모두 직전 경기에서 월드컵 예선 첫 경기를 치렀는데 두 팀 모두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스타트가 안 좋았습니다. 우선은 이제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티르키예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했고, 그리고 이제 불가리아 역시 이제 스페인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하면서 두 팀 다 이제 스타트가 안 좋은 채 이제 맞붙게 되었다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, 자,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, 자, 그래도 뭐 조지아가 홈에서 뭐 불가리아 상대로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리고 이런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이제 템포 조절하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조지아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고,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집 수비를 좀 형성해 이제 어느 정도 버티면서 간간히 이제 역습이나 좀 세트 피스들을 좀 통해서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자, 그러다 보면은 약간 뭐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소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더 좀 높아 보인다라고도 말씀드려봐요. 자, 물론 이제 불가리아가 최근에 스페인과 그리스를 상대했을 때처럼 뭐 압도적으로 많이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지만, 그럼에도 이제 양 팀의 전력 차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크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최근 불가리아의 경기력이 저점이라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조지아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고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예. 게다가 이제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원정에서는 좀 약세를 좀 보이는 좀 팀이기 때문에, 그런 약간 좀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조지아가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. 그렇죠? 자, 게다가 이제 지금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 정도도 그리 좀 좋지는 못한 상황이죠. 자,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네, 홈에서 조지아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더 이제 높지 않을까 뭐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네, 전력 양팀의 좀 전력차와 그리고 경기력 면에서도 조지아가 더 우세하고, 그리고 불가리아의 원정 약세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거는 조지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조지아 승적 보는 경기, 네, 어느 반응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리투아니아 대 네덜란드. 자,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무려 주전 수비수 3명이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랭키 더용, 그리고 지금 프림퐁, 그리고 페르브리언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몰타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습니다. 네. 이제 그 경기에서는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리투아니아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이제 간신히 좀 무승부를 좀 거뒀을 만큼 좀 생각보다 이제 몰타 상대로는 굉장히 좀 고전했던 좀 직전 경기의 리투아니아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결과와 더불어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리투아니아의 주전 수비수 한 명은 퇴장을 당했고, 그리고 또 한 명은 이제 경고 누적이 되면서 이번 경기에서는 추가로 주전 수비수 2명이 이제 못 나오게 됩니다. 네. 그러면서 약간 이런 좀 퇴장과 경고 누적 이슈로 인해서 주전 수비수가 이제 더 못 나오는 거죠, 리투아니아다 보니까 지금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상당히 지금 커졌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 불안이 훨씬 더 클 수가 있다, 요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폴란드 상대로 홈에서 더 우세한 경기 내용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저조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이제 네덜란드가 후반으로 갈수록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이며 공격이 좀 주춤했고, 그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동점골을 좀 넣으면서 결국에는 이제 무승부로 좀 마무리가 좀 되었죠. 그러니까 확실히 좀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쐐기골을 좀 박을 수 있는 상황이 몇 차례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좀 다 놓치면서 결국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지 못했고,
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결국 이제 폴란드한테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이제 승리를 좀 놓치게 된 그런 좀 직전 경기 네덜란드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좀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 내용이나 이런 것까지 봤을 때는 뭐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많이 좀 아쉬울 만한 결과였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좀 직전 경기에 대해서 한번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. 자, 일단 뭐 기존의 뭐 리투아니아 수비로도 뭐 네덜란드의 공격을 막기는 많이 좀 어려웠을 텐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기존보단 이제 수비수가 훨씬 더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리투아니아가 네덜란드의 공격을 좀 막아내기는 더더욱 좀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쭉 합을 맞췄던 그런 주전 수비수들 다수가 좀 빠졌다 보니까 이제 수비 조직력이 좀 크게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,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 그런 좀 컨트롤도 좀 잘 안 되면서 이제 수비 라인 좀 붕괴 위험성도 굉장히 좀 커진 그런 좀 리투아니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런 약간 좀 리투아니아의 그런 좀 수비에서의 큰 전력 누수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네덜란드가 직전 폴란드전과는 달리 이제 수월하게 좀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. 쪽.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좋은 득점기에도 네덜란드가 더 많이 창출해 공격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이제 좀 네덜란드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,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골 결정력의 부재만 이제 좀 잘 좀 해결한다고 하면은 한번 좀 대량 득점까지도 뭐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그래도 네덜란드가 어느 정도 좀 골을 좀 많이 넣으면서 무난히 좀 승리를 거둬 이제 1위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네덜란드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네덜란드 승, 그리고 이제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2점인데 END 기준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3.5 기준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네덜란드 승, 마인 승의 3.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튀르키예 대 스페인. 자, 일단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포인 이제 일마즈가 결장중. 자,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피노, 가비, 그리고 파비안 루이스가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수적 열세 좀 놓였지만 그럼에도 이제 리드를 좀 잘 지키며 조지아 상대로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. 그렇죠? 솔직히 뭐 이제 퇴장만 아니었다고 하면은 튀르키예가 무난히 이제 이겼을 만한 좀 경기였는데 좀 퇴장 이슈로 인해서 이제 후반 경기가 좀 많이 어려워졌고 결국 이제 추가 시간에 이제 조지아한테 이제 실점을 하며 1점 차까지 좀 따라잡혔지만, 그래도 이제 그 이후에 골을 좀 허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제 1점 차 승리를 좀 거뒀던 그런 좀 직전경기죠. 튀르키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불가리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거뒀고, 그리고 결과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에서도 압도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이제 지난 좀 네이션스 리그 결승전에서 포르투갈 상대로 이제 아쉽게 패배해 이제 우승을 좀 놓쳤는데 그런 아쉬움을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대승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풀어낸 그렇죠 스페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불가리아가 이제 홈에서는 뭐 주로 이제 대패를 이제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약간 홈 불가리아 상대로 좀 대승을 좀 거둔 거는 이제 스페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.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이제 좀 전해드려 봤고, 자, 우선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뭐 두 팀 다 볼 점유율 기반으로 경기를 좀 풀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페인이 비교적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튀르키예가 직전 조지아전에서는 중원을 장악하며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를 유리하게 풀어 나갔지만 스페인 상대로는 중원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실히 조지아전처럼 이제 운영으로 좀 경기를 좀 풀어가기는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번 경기에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운영보다는 효율적인 공격에 더 포커스를 좀 둘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뭐 이제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측면 전개 및 역습이 좀 좋기 때문에 점유율을 좀 어느 정도 좀 포기하더라도 그런 공격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돼요. 그렇죠. 이번에는 확실히 운영보다는 공격 효율성에 더 이제 포커스를 둘 수가 있다.
요 정도 말씀드려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처럼 이제 야말과 이제 니코 윌리엄스가 측면을 좀 휘저으면서 공격을 풀어갈 것으로 보고, 그리고 지금 선수들 간의 티키타카가 잘 되면서 패턴 플레이도 좋은 그런 스페인이기 때문에 이런 뭐 스페인이 좀 튀르키예의 수비를 곧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그렇죠? 그러면은 확실히 뭐 양 팀 다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좀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좀 흘러갈 수 있지만, 그래도 이제 좀 더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팀은 스페인이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봐요. 자,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. 자, 그래도 뭐 튀르키예가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현재 뭐 스페인 상대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, 그리고 지금 스페인의 뭐 경기력 및 득점력도 이제 좋은 편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스페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내 스페인 승 쪽 보는 경기, 그리고 뭐 요 경기는 이제 두 팀 다 확실히 좀 득점을 좀 하면서 좀 다득점 양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. 그래서 스페인 승에 2.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벨기에 대 카자흐스탄. 자,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루카쿠 그리고 오나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그리고 원정팀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자 1명,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. 자, 일단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직전 경기 리텐슈타인 상대로 원정에서 6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올해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좀 부임한 이후 쭉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, 그리고 특히 공격이 눈에 띄게 좀 좋아지면서 득점력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. 자, 그러면서 확실히 좀 리디 가르시아 감독 좀 체제로 좀 전환된 이후 이제 공격이 확 살아나면서 이제 이전보다 좀 벨기에의 좀 경기력도 많이 좀 올라왔다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. 자, 게다가 이제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중 이제 3경기에서 3골 이상을 좀 기록했을 만큼 지금 줄곧 폭발적인 좀 득점력을 좀 잘 보이고도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드컵 예선에서 1승 3패를 좀 기록 중이고, 그리고 비교적 뭐 약팀인 리텐슈타인 상대로 이긴 거를 좀 제외하면은 전부 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. 그래서 확실히 예상대로 이제 월드컵 예선전에서는 이제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현재 좀 카자흐스탄이라고 이제 말씀드려 보네요. 자, 일단 뭐 전반적으로 벨기에가 뭐 홈에서 높은 볼 점유를 좀 가져가며 이제 템포를 끌어올려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, 그리고 이제 침투나 뭐 컷백, 뭐 중거리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좀 통해서 카자흐스탄의 그런 밀집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자, 게다가 이제 이 경기에서는 벨기에가 중원 장악도 이제 보다 더 손쉽게 할 것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런 중원 장악을 좀 활용해서 공격 루트를 굉장히 좀 다양하게 가져갈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. 좀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이제 좀 벨기에가 더 좀 다채로운 좀 공격을 좀 구사하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. 자, 그리고 이제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비 라인을 좀 내려서 버티다가 뭐 역습을 좀 통해서 공격을 좀 풀어갈 수는 있지만, 문제는 최근 카자흐스탄의 그런 전환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지금 전환 속도가 빠른 벨기에 상대로 역습이 큰 효과가 없을 수 있고, 그리고 되려 이제 수비 리커버리가 안 되면서 벨기에의 빠른 공격 전개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좀 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확실히 좀 기동성에서도 지금 벨기에가 좀 많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스피드에서 이제 카자흐스탄이 좀 많이 밀려서 확실히 좀 이제 벨기에의 그런 공격을 좀 제어하기는 어려울 수가 있고, 그리고 특히 이제 측면 돌파를 좀 쉽게 허용할 만한 경기라고도 보여집니다. 네. 그만큼 확실히 좀 카자흐스탄이 좀 많이 좀 고전할 만한 매치업이다,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. 자,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도 벨기에가 최근에 좋은 득점력을 좀 이어가면서 무난히 좀 승리를 좀 거두는 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벨기에 승쪽 보는 경기, 그리고 이제 최소 핸디캡 기준점이 2점인데 END 기준으로도 마인승 보도록 할게요.
그리고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5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대 북아일랜드. 자,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무시알라, 하베르츠, 그리고 르로이 사네, 그리고 테오슈테켄, 그리고 파블로비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. 자,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좀 크고, 그리고 특히 이제 무시알라가 빠진 거는 독일의 공격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좀 타격이 크다. 요 정도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리고 원정팀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포 1명,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전해드려 봤습니다. 자,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슬로바키아 상대로 이제 2대0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기대 이하의 결과를 이제 초래했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뭐 무시알라를 비롯해 이제 주축 공격진들 좀 다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공격이 좀 많이 밋밋했고, 그리고 슬로바키아 상대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효율적인 플레이는 좀 보이지 못하면서 이제 실속이 없었습니다. 네. 자, 그만큼 확실히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로 보였던 그런 좀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현재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 리그 포함 3연패 중으로 이제 흐름도 많이 안 좋습니다. 자, 그만큼 현재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진 그런 좀 독일이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그리고 이제 북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이제 새로운 감독이 좀 부임한 룩셈부르크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며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고, 그리고 이제 룩셈부르크 원정에서 3골을 넣으며 공격에서도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였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좀 북아일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일단 현재 좀 독일을 봤을 때 지금 무시알라가 빠진 이후부터는 매번 지고 있을 정도로 흐름이 지금 안 좋고, 그리고 특히 이제 무시알라가 있을 때는 무시알라의 그런 개인 기량으로 공간을 이제 창출하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, 현재는 그런 경우가 좀 잘 없다 보니까 이전보다 공격이 많이 이제 밋밋해졌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비르츠가 현재 뭐 플레이메이크를 잘 해도 그거를 해결할 선수가 없는 게 굉장히 좀 크게 없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부분도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되고 있고, 그리고 이제 무시알라와의 좀 시너지가 좋았던 그런 좀 비르츠였는데, 아무래도 지금 무시알라가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비르츠의 플레이도 잘 안 살고 있습니다. 예. 그만큼 확실히 이제 무시알라가 지금 결장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비르츠의 그 좀 플레이도 안 사면서 이제 비르츠도 이제 같이 지금 주춤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. 확실히 좀 이제 확실한 골게터가 좀 없다 보니까 좀 비르츠가 뭐 좋은 그런 플레이 메이킹을 좀 구사한다고 해도 그게 지금 골로 잘 연결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뭐 독일이 뭐 제 아무리 뭐 북아일랜드 상대로 경기를 좀 주도한다고 해도 효율적인 공격을 좀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,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뭐 독일이 공격에서 좀 지지부진하면서 저조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면은 저는 요거는 독일 사이드보다는 차라리 이제 북아일랜드 3프랜승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북아일랜드 3프랜스 쪽 본 경기. 안 그래도 3.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북아일랜드 프랜승의 3.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대 핀란드. 자,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전은 없습니다. 그리고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이 결장 중이에요. 자, 우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네덜란드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기대 이상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. 물론 이제 경기 내용에서는 폴란드가 많이 좀 밀렸지만 그래도 이제 네덜란드의 공격을 좀 잘 틀어 막으면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좀 거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좀 초반에 기회를 좀 날린 것도 좀 많긴 한데, 그래도 어찌어찌 좀 폴란드가 좀 잘 버텼고,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는 되려 이제 흐름을 좀 가져오면서 이제 기대보다는 나은 원정 경기로 보였다,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.
자,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월드컵 예선 4경기 중 이제 2경기에서 이겼고,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폴란드 상대로 이제 승리를 거둔 경기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난 6월에 이제 홈에서 폴란드 상대로 승리를 거뒀던 거죠 핀란드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죠. 자, 물론 이제 지난 양 팀의 좀 맞대결에서는 핀란드가 홈에서 2골을 넣으며 승리를 좀 거뒀지만, 아무래도 지금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좀 핀란드다 보니까 원정에서는 이제 홈만큼의 그런 좀 기대치는 이제 볼 수가 없고, 그러다 보면 이제 원정에서의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게다가 지금 원정에서의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전진성 및 공격 전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핀란드가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기는 이제 어려울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. 아무래도 일단 이제 원정에서 이제 핀란드의 그런 좀 공격을 좀 봤을 때, 일단은 롱볼 비중이 좀 크고, 그리고 무의미한 좀 크로스나 중거리 슛 시도도 많기 때문에 이런 핀란드의 공격 효율은 이제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뭐 핀란드의 공격이 좀 진행된다고 하면은 폴란드가 이제 비교적 더 이제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이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,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좀 나타내면서 경기를 좀 주도하는 식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게다가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원정과 달리 이제 홈에서는 전진성 및 쪽 공격 전개가 좀 좋고, 그리고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의존도도 이제 홈에서는 좀 적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확실히 좀 더 다채로운 공격을 좀 구사할 수도 있어 보인다,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. 자,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했을 때 저는 이번에는 폴란드가 이제 지난 좀 맞대결에서의 좀 패배를 리벤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폴란드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그래서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폴란드 승 쪽 보는 경기, 안 그러면은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폴란드 승의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은, 자, 우선은 이제 북마케도니아 대 리텐슈타인. 자, 이것도 뭐 당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북마케도니아 승쪽 보는 경기. 그리고 이 경기는 저는 3인무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. 네. 그래서 이제 북마케도니아가 이기되 한번 좀 3점 차 정도의 좀 승리를 한번 예상해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, 그리고 룩셈부르크 대 슬로바키아. 네, 요 경기는 저는 슬로바키아 승쪽 보는 경기. 안 그러면은 요거는 한번 이제 햄무 도전하는 경기. 그리고 어느 거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외의 경기까지 마무리해 봅니다. 자, 아무튼 네,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월드컵 예선에 대한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. 자,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,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예, 감사합니다.